네, 그러면 이번에는 데이터그램 소켓 오브젝트에 대한 예제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서브 패키지는 EX0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이름은 데이터그램 소켓 오브젝트라고 할게요. 자, 메인 메서드를 추가할 거고요. 자, 첫 번째로는 데이터그램 소켓 오브젝트를 만들어 볼게요. 소켓 객체 생성이라고 할까요? 자, 객체 생성. 자,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통신이, 원격지랑 수신지의 통신이 이루어지는 그 입구랑 출구에 해당되는 것이 결국엔 소켓입니다. 여러분들 TCP라고 하는 그 통신에서도 보셨겠지만, 기본적으로 두 그 호스트가 서로 통신할 때는 결국엔 소켓과 소켓이 통신한다고 썼잖아요. 이거는 그 통신 방식만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뿐이지, 기본적으로 얘도 소켓이거든요. 그러니까 원격지랑 수신지랑, 송신지랑 수신지랑 실제로 통신하는 매개체 자체가 결국엔 데이터그램 소켓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소켓의 객체를 4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좀 2개를 나눠서 할 건데요. 하나는 바인딩 주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와 바인딩 주소 중에서 포트 정보만 포함하고 있는 경우, 아니면 바인딩 주소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정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가지의 형태가 다 다른데요. 일단은 그냥 각각 하나하나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데이터그램 소켓 DS1은 new 데이터그램 소켓, 아이고 오브젝트가 되어 있네요.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라고 할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데이터그램 소켓, 이번 DS2라고 할 거고요. 여기다가 포트 번호만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번이라고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밑줄 그어져 있는 거는 예외 처리해 주지 않아서 그래서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것은 소켓 익셉션,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소켓 익셉션이라고 하는 것을 예외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그대로 안으로 집어넣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저장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데이터그램 소켓 1과 2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소켓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원격지, 수신지라고 하는 것과 송신지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기본적으로 통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 입구와 출구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소켓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되냐면요, 바인딩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한테까지 도착한 데이터는 몇 번 포트로 내가 보낼게.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죠. 원격지라고 하더라도 원격지와 수신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수신지와 송신지라고 말하는 게 조금은 안 맞을 수도 있는 게요. 그러니까 수신지와 송신지라고 하는 것은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서로 어떨 땐 내가 보내고 어떨 땐 내가 받으니까 요 하나가 결국에는 송신지도 되고 수신지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혼용해서 쓰긴 하지만 원격지다라고 한다면 그냥 결국에는 반대쪽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로컬이라고 얘기하면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래나 저래나 내가 데이터를 받고 보내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나한테 도착하는 데이터들 또는 내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들한테 몇 번 포트로 바인딩 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이 정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 여기가 이렇게 1000번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이쪽으로 보낸 데이터 중에서 1000번으로 그 보내는 데이터들만 내가 받아서 이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1000번으로 바인딩 되어져 있는데 내가 만약에 20,000번으로 바인딩된 소켓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10,000번으로 바인딩된 데이터가 도착하면 받는 사람 주소가 포트 번호가 10,000번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걸 안 받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자,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겁니다. 모든 소켓은 바인딩 되어져야 된다.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이거 쓸까요? 모든 소켓은, 데이터그램이라고 할게요. 데이터그램 소켓은 바인딩 되어 있어야 한다. 자, 바인딩 되어 있어야지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몇 번 포트랑 바인딩 된 놈이니까 나한테 보내려면 몇 번 포트로 보내라. 그건 내가 받을게.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10,000번에 바인딩 되어져 있는 소켓을 생성한 거예요. 그럼 DS1처럼 이렇게 기본 생성자로 호출하게 되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바인딩 안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정보는 바인딩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요, 비어있는 포트로 자동 바인딩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얘도 바인딩 되는 거죠. 바인딩이 몇 번, 내가 시킨 번호가 아니라 자동으로 그냥 바인딩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포트 번호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로컬.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IP는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바인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정보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인딩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IP라고 하는 정보랑 포트 정보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건데, 객체가 생성되는 위치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위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바인딩이다라고 한다면 필수 정보는 포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객체가 만들어진 위치에 그 포트, 자기 바인딩된 포트로 데이터를 보낸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DS3랑 DS4인데요. 두 가지를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DS3, DS4. 자, 이번에는 여기다 직접 IP 주소까지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럴 때는 포트 번호가 앞에 오고요. 두 번째 IP 정보가 옵니다. 자, inet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은 정점 메서드 갖고 만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get by name.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로컬 호스트라고 할게요. 원래는 원격지 주소가 나와야 되겠지만 로컬 호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로컬 호스트라고 하는 IP와 포트 번호를 같이 줬잖아요. 그럼 이 IP에 이 포트 번호에다가 바인딩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DS3로 도착한 데이터들은, 요 데이터그램 소켓 DS3로 도착한 데이터들은 이 IP에 이 포트로 데이터를 보내겠다. 바인딩된 데이터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엔 IP를 추가적으로 더 주겠다는 소리인데, 기본적으로 IP라고 하는 것은 그 소켓이 정해져 있는, 소켓이 만들어진 호스트의 IP가 되겠죠. 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두 가지 정보를 하나로 묶어서 보내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되겠네요. 자, 그게 바로 inet 소켓 어드레스라고 하는 거죠. new inet 소켓 어드레스. 자, 그리고 로컬 호스트.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IP랑 포트 번호를 따로따로 주느냐, 한꺼번에 주느냐라고 하는 정도의 차이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소켓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은 저기는 호스트 마찬가지고요. 자, 예외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켓 어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소켓 익셉션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추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에다가 이렇게 unknown host exception, 이 호스트가 만약에 없으면 어떡할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예외 처리만 추가적으로 해줬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 내용을 좀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소켓, 데이터그램 소켓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을 4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기본 생성자를 만들었고요. 어떤 경우에는 포트만 집어넣고, 어떤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IP랑 포트 두 가지 정보를 다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거 하나, 이만큼이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인딩을 얘기하는 겁니다. 난 여기에 바인딩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데이터그램 소켓은 뭐 해야 된다고요? 바인딩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심지어 이렇게 비어져 있는 경우에는 비어있는 포트로 바인딩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필수 정보는 포트 정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데이터그램 소켓의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인딩 주소를 한번 꺼내와 보도록 할게요. 모든 데이터그램이 바인딩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 데이터그램 바인딩 정보를, 그러니까 데이터그램 소켓이 바인딩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이제 메서드를 가지고요. 데이터그램 소켓 메서드 중에서 첫 번째 걸로 골뱅이 1번 2-1이라고 할까요? 2-1 소켓 바인딩 주소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켓의 바인딩 정보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바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system.out.println 하고요. this1 안에 DS1의 바인딩 정보를 가지고 올 텐데, 지금 여기서 제가 DS1이라고 이렇게 쓰고 싶어도 DS1을 못 읽겠죠. 당연히 지금 try라고 하는 놈 안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얘를 그대로 그냥 연결을 해 주셔야겠네요. 그러니까 자, 데이터그램 DS1이라고 하는 놈은 null. 외부에서 이렇게 선언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안에서는 객체 생성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3번, 4번 하고요. 자, 이 부분은 삭제할게요. 앞에 거랑 똑같이 예외 처리를 지금 하면서 트라이 캐치문으로 감싸졌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DS1이라고 하는 놈을 읽을 수가 있을 거고요. DS1이라고 하는 곳에서 get local address라고 하는 것이 현재 자기가 바인딩, 로컬에서 바인딩된 정보를 얘기하는 거죠. get local address라고 하는 놈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로 출력하기가 좀 너무 길어지니까 하나하나씩 출력하면,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연결을 해서 좀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플러스 ds1.getPort.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시키시면 결과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get local 포트인데 제가 거의 포트라고 했네요. 원격지 정보를 꺼집어놨으니까 -1이 나왔죠.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시켰습니다. 그럼 56307이라고 하는 놈으로 강제 바인딩 됐다라고, 자동 바인딩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에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원격지 주소의 IP, 원격지 주소가 아니라 로컬 정보의 IP에다가는 할당을 따로 하지 않았죠. 포트만 집어넣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것은 바인딩은 필수인데 그 중에서 포트가 필수고요. IP라고 하는 것은 집어넣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어차피 그것은 자기 자신, 현재 로컬 호스트가 그대로 될 테니까요. 자, 마찬가지로 나머지 것들도 똑같이 소켓의 바인딩 정보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ds1이라고 하는 거 대신에 ds2, 3, 4로만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2, 3, 4. 자, 실행시키면 나머지들은 직접 집어넣었으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포트만 집어넣은 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포트는 10,000번이 되는 거고요. 이번엔 여기 밑에 두 개, ds3랑 ds4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는 로컬 호스트가 다 됐으니까 127.0.0.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포트 같은 경우에는 1001번, 1002번으로 포트가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 포트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ds1, 2, 3, 4로 1, 2, 3, 4로.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데이터그램 소켓 객체를 4개를 만들었고요. 각각의 포트를 기본적으로 다 대입을 했습니다. 바인딩을 시켰습니다. 기본 정보로, 기본 생성자로 만들어져 있는 이 첫 번째 객체 같은 경우에는 자동 바인딩 돼서 비어있는 포트가 자동 할당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실행 결과가 저랑 다를 수도 있습니다. 비어있는 포트가 자동 바인딩 된 거니까요. 그렇게 한번 바인딩 된 모든 소켓에 대해서는 바인딩 정보를 꺼내올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격지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get local host랑 get local port를 가지고 출력을 하게 되면 각각의 출력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저장하고 있는, 바인딩하고 있는 정보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원격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원격 정보를 가질 수 없느냐. TCP 같은 경우에는 원격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죠. 원격 정보를 또 가져야지 보내는 거죠. 자, 그런데 데이터그램 그 소켓이라고 하는 것은 TCP랑은 다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격지에 대한 정보는 그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것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데이터 패키지 가지고 있는 게 일반적인 거죠. 자, 그런데 어떤 목적에 따라서 그 예외에서 여러분들 이론 파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것이 우체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우체통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격지 정보가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체통 두 개를 연결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 정보를 강제로 주게 되면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것도 원격 정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격지 정보, 원격지 정보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커넥트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커넥트 메서드 사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커넥트 메서드를 사용하는 순간에 이 우체통은 어디로만 가는 우체통이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다른 데로 못 보냅니다. 그 우체통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체통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4가지의 객체를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ds4라고 하는 제일 마지막 객체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격지 주소 정보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system.out.println, 그 다음에 원격지 주소 정보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ds4라고 하는 놈을 가지고 그대로 원격지 주소 정보를 출력을 할 텐데, 로컬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로컬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get address, get port 하게 되면 이거 원격지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원격지에 대한 정보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et address라고 하는 거,
get inet 어드레스죠. inet 어드레스. 자,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그럼 원격지 주소에 보면 널이라고 하는 것과 -1이 나옵니다. 앞에서 해봤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ds4라고 하는 놈은 원격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모든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격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get local이라고 하는 글자가 빠져있는 get inet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과 get port를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모든 정보는 IP는 널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포트라고 하는 것은 -1, 절대 나올 수 없는 값인 -1이라고 하는 값으로 매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원격지 정보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ds4라고 하는 놈한테. 자, ds4.connect. 자, connect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두 개의 우체통을 연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우체통에 연결할지에 대한 그 원격지의 주소를 써주셔야겠죠. 원격지의 주소를 쓰는 방법으로 그냥 간단하게 소켓 어드레스를 쓰겠습니다. inet 소켓 어드레스를 쓰게 되면 호스트 네임인가 IP와 로컬 호스트. 그러니까 IP라고 하는 것과 포트를 한꺼번에 지정할 수 있으니까요. 자, 1003번이라고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얘의 의미가 뭘까요? ds4라고 하는 이 우체통은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서부터는 주구장창 이 위치로만 보내는 놈이다. 만약에 다른 데 보내고 싶으면 이 우체통을 쓸 수가 없는 꼴이 되는 거죠. 연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이렇게 커넥트 정보를 가지고 있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 우체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여기로만 가는 거니까 여기에 집어넣는 소포, 다시 말해서 데이터그램 패킷이라고 하는 놈은요, 주소 정보가 필요 없습니다. 주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우체통에다가만 집어넣게 되면 이 우체통 자체가 이쪽으로만 가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주소 없이 데이터그램 패킷을 막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여기로 도착하겠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ds4라고 하는 놈이 connect라고 하는 메서드로 원격지랑 연결되어지면 이제 이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것도 원격지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예외 처리를 좀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surround with try catch로 예외 처리를 했습니다. 자, 소켓 익셉션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그럼 이제 그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ds4라고 하는 놈에 대한 원격지 정보를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는 커넥트 하기 전에는 당연히 모든 데이터가 널, -1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젠 커넥트를 했죠. 그러면 실제로 얘가 원격 정보를 이렇게 가지고 있을 테니까 요 놈들이 각각 get inet 어드레스라고 하는 것과 get port의 결과로 출력이 될 겁니다. 자,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실행,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격지 주소 정보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널과 -1이라고 하는 것에서 로컬 호스트랑 1003번의 포트 그리고 127.0.0.1이라고 하는 inet 어드레스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격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제 커넥트를 다시 풀겠습니다. ds4. 디스커넥트 하게 되면 이제 커넥트가 풀려지는 건데요. 이렇게 커넥트를 하게 되면요. 커넥트가 끝나면 디스커넥트, 보내고 나면 디스커넥트를 하는 게 낫습니다. 안 그러면 이 ds4라고 하는 이 데이터그램 소켓은 주구장창 여기로만 보내는 기능만 수행할 수 있는 놈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 출력을 위해서 한 줄만 띄우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보내기 받기에 대한 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기 받을 때는 기본적으로 send랑 receive를 쓰면 되겠죠. send라고 하는 것과 receive라고 하는 메시지를 쓰면 되는 겁니다. 자, 다만 보내는 방법이 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패킷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포 용지에다가 받는 사람 주소를 쓰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우체통 자체가 전용 우체통을 만들어서 커넥트 되어져 있는 우체통을 만들어서 보내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send라고 하는 것에는 커넥트의 사용 여부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주소를 쓰지 않고도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좀 비교하시면서 예제를 좀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로 수신지 주소가 없는 패킷을 전송할 텐데, 일단 패킷을 두 개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자, 전송 패킷 데이터그램 패킷 생성이라고 할게요. 전송 데이터그램 패킷 생성. 자, 일단 바이트 배열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데이터를 먼저 만들어야 될 거니까 데이터 1은 수신지 주소가 없는 데이터그램 패킷, 수신지 주소가 없는 데이터그램 패킷을 하나 만들어서 이걸 get byte로 나누겠습니다. 데이터를 이렇게 하나 만들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그램 데이터 2를 만들 거고요. 수신지 주소가 있는 데이터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생성한 거죠. 아직 데이터그램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각각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데이터그램 패킷 앞에서 만들어 보셨으니까 dp1 new 데이터그램 여기 있는 데이터1이라고 하는 것을 저장하는 걸 만들면 되겠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length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눌러서 임포트 하실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엔 2라고 하는 놈을 위해서 그대로 카피해서 쓴 다음에 데이터 2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그램 패킷을 여러분은 두 개를 만든 거죠. 첫 번째는 데이터 1을 저장하고 있는 거, 두 번째는 데이터 2를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수신지 주소가 있는 걸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뒤에다가 수신지 주소를 써야 되겠죠. 자, inet 소켓 어드레스를 쓰겠습니다. inet 소켓 어드레스. 그러면 이제 한 방에 IP랑 그 포트를 다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요. 호스트에다가 12번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12번이라고 하는 포트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다시 말해서 이 위치로 보내는, 받는 소켓 주소가 12번인 그 데이터그램 패킷을 딱 붙여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요. 데이터그램 패킷이라고 하는 것이 소프 상자라고 했는데 이 소프 상자 위에 실제로 받는 사람 주소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런 패킷을 만들겠다. 소프 상자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12번이 결국에는 받는 사람 주소니까 여러분들 저기 위에서 기본적으로 포트를 데이터그램 소켓을 4개를 만들었잖아요. 그 중에서 DS4라고 하는 이 소켓이 받겠죠. 만약에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얘가 12번이라고 하는 놈으로 바인딩된 소켓이니까 만약에 이 데이터그램 패킷이라고 하는 놈을 데이터를 막 보내게 되면 결국에는 받는 사람 주소가 여기니까 위에서 보셨던 DS4라고 하는 데이터그램 소켓에서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일단 전송 패킷 2개를 만들었습니다. 전송 생성 2개. 그러니까 2개 생성이라고 쓸게. 2개의 생성. 아이고, 타운이 좀 많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일단 데이터그램 생성을 했었으니까 이제 데이터를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부터는 조금 정신을 좀 차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ds1.send 하고 나서 dp1이라고 할게요. 자, 지금 제가 조금 기억을 계속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기본적인 이유는요. dp1이랑 ds1 이런 식의 변수를 쓰는데 얘네들 변수가 각각 의미하는 게 뭔지를 좀 보셔요. dp1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기 지금 위에서 만든 거잖아요. dp1이라고 하는 것은 수신지 주소가 없는 거죠. 그럼 얘는 수신지 주소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DS1이라고 하는 놈은 데이터그램 소켓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도 그냥 포트만 있지 실제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 정보가 없는 거잖아요. 원격지 정보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격지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직접 커넥트를 하셔야 되지 기본적으로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건 자기 정보만 저장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자기 정보만 저장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원격지 정보는 DS1에도 없고 DP1에도 없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불가능할 겁니다. 아이고. 자, 불가능할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DP1이라고 하는 얘는 소포 상자예요. 소포 상자에 받는 사람 줄 수 없습니다. DS1이라고 하는 것도 우체통입니다. 우체통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에도 연결이 지금 안 되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원격지 정보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도 원격지 정보가 없고 여기도 원격지 정보가 없으면 어디로 보낼지 알 수 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불가능한 거죠. 그럼 여기는 굳이 얘기하자고 한다면 소켓은 연결된 정보 없음. 자,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커넥트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커넥트 정보 없음 플러스 그 다음에 패킷은 수신지 정보 없음. 결국엔 둘 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불가능한 거죠. 자, 이거 그대로 카피해 볼게요. 그럼 DS1, DS2, DS3는 어떤가요? DS1, DS2, DS3 모두 다 동일합니다. DS1이든 DS2든 DS3든 이만큼들 여기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에 건 제가 지금 수신지 소켓으로 쓰려고 뒤에 위에 세 개를 송신, 밑에 걸 수신으로 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DS1, 2, 3라고 하는 거 요 세 개는 기본적으로 모두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건 자기만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요. 자기 자신의 정보만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격지 정보가 없는 경우에요. 거기에다가 원격지 정보가 없는 DP1이라고 하는 이 수신지 주소가 없는 걸 쓰니까 당연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빨간 줄 가지고 들어가 있는 거는요. 예외 처리 해주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예외 처리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이렇게 넣을게요. 주석은 좀 빼고요. 자, 위에 거만 잘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한 줄로.
자,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럼 DP1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DP1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그램, 다시 말해 소포 상자에 받는 사람 주소가 없어요. 그러면 그때 유일한 방법은 이 소포 상자를 집어넣는 우체통이 결국에는 전용 우체통에다 집어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KBS로 가는 우체통, 그렇게 딱 연결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우체통에만 집어넣어야지 제대로 갈 수 있다란 말이죠. 자, 그럼 연결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불가능이죠. 다 불가능이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불가능한지 일단 출력만 해보도록 할까요? 자, 실행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예외가 발생한다고요? 이렇게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결국엔 널 포인트 익셉션 생기는 건데,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널 포인트 익셉션에서 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주소 정보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수신지 자체가 널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커넥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ds1.connect. 그럼 커넥트를 할 건데 내가 어디로 커넥트 할 거냐면요. 여기는 12번이라고 하는 이 포트로 커넥트를 시킬 겁니다. 이 12번이라고 하는 포트, 이 포트가 지금 ds4죠. 얘가 가지고 있는 포트, 이 소켓으로 내가 보내고자 싶은 겁니다. ds4라고 하는 소켓으로 보낼 건데 결국에는 여기로 커넥트를 시키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ds1.connect 하고 나서 ds4랑 똑같은 위치를 집어넣었으니까 결국에는 이 ds1에다가 지금부터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 주소가 있던 없던 무조건 다 어디로 간다고요? ds4로 가겠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DS2랑 DS3도 다 지금 DS4랑 연결을 시켜 놓으면 이제는 DS2, DS3에다가 주소가 없는 소포를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배달이 잘 되겠죠. 어디로? DS4로. 자, 그럼 요거 그대로 카피할게요. 여기가 DS2라고 할 거고요. DS2라고 할 거고요. 여기 DS3라고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세 가지는 연결 정보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럼 그 상태에서 제가 다시 이 위에 거를 그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주석 처리를 빼야겠죠. 자,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차이점 아시겠죠. 이번에는 연결 정보가 있음으로 바뀌겠네요. 여기가 있음. 그러면 실제로는 패킷이라고 하는 수신지, 패킷 자체는 수신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소포 상자에는 누가 받을 거다라고 하는 게 없지만 얘를 전용 우체통에다 집어넣었단 말이죠. 연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 DS1이든 DS2든 DS3든 여기서 보내는 DP1이라고 하는 이 패킷은 무조건 다 어디로 가요? 예, 요 위치로 전송이 되어지겠죠. 12번 포트를 가지고 있는 내 로컬 호스트에 이 위치로 전달이 되어질 겁니다. 자, 일단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시키면 보이시는 것처럼 오류 없이, 예외 없이 정상적으로 일단은 전송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수신 파트는 뒤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연결을 하고 나서 보냈으니까 이제 연결은 다시 다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ds1.disconnect. DS2, DS3의 디스커넥트도 같이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나서 전송한 다음에 연결을 끊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안 하고요. 이번에는 직접 send 메시지를 쓸 텐데요. 자, 무슨 소리냐면 ds1.send라고 하는 메서드는요. send라고 하는 건 데이터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다시 얘기했던 대로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얘는 지금 연결된 정보가 없습니다. 얘는 디스커넥트 됐으니까 연결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소리예요? 여기 있는 send라고 하는 여기 소포 실제로 데이터그램 패킷이라고 하는 것이 매개 변수로 들어와야 될 텐데 DP1이라고 하는 것은 패킷 수신지 정보가 없는 놈이었었습니다. 그럼 또 여전히 오류가 날 거잖아요. 여긴 당연히 뭐가 와야 돼요? DP2가 와야 되겠죠. 자, DP2라고 하는 놈은 연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DS1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체통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거기 우체통 안에 들어가 있는 소포 상자 안에는 누가 받아라라는 정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정상적으로 호출이 가능한 거죠. 전송이 가능한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정보 있음이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실행을 시키기 전에 세 가지를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S2, DS3. 자, 어차피 DS1, 2, 3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우체통 자체가, 데이터그램 소켓 자체가 받는 사람의 주소, 연결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DP2라고 하는 패킷 수신지를 가지고 있는 소포 상자는 당연히 배달이 될 겁니다. 얘를 쳐다보고 배달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까요? 실행. 정상적으로 예외가 발생하지 않고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DP2라고 하는 놈은 받는 사람 주소가 쓰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DS1, 2, 3라고 하는 것은 받는 사람 주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우체통이란 말이죠. 연결되어 있지 않은 우체통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요즘 가능으로 바꿔야겠네요. 여기다 불가능 하나. 자, 보세요. 가능한 경우로 지금 6가지를 봤습니다. 그 6가지의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소켓 자체가 연결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얘는 없는 거죠. 이번에는 패킷이 가지고 있으면서 얘가 없는 경우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얘 정보를 가지고 보내느냐, 이 정보를 가지고 보내느냐, 이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경우입니다. 주의해야 될 거는 둘 다 없으면 당연히 안 됩니다. 이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럼 둘 다 있으면 어떨까요? 둘 다 있으면. 얘도 있고 주소가 얘도 있으면. 그럼 당연히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겠죠. 둘 다 있으면 얘를 가지고 보내나 얘를 가지고 보내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 두 개의 주소는 반드시 어때야 돼요? 같아야겠죠. 반드시 주소가 일치해야 됩니다. 주소가 다르면 예외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그 상황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DS, 제일 마지막에 걸 해보도록 할까요? 커넥트 했던 정보를 그냥 그대로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자, 커넥트 하고 나서 이거는 그대로 카피하겠습니다. 커넥트 시켰습니다. 12번에다가 커넥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럼 DS3는 이제 연결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럼 DS3라고 하는 것에다가 똑같이 send 하고 나서 DP2를 했습니다. 자, 그럼 DP2라고 하는 놈한테는 주소가 누가 쓰여져 있어요? 12번 얘 주소가 쓰여져 있죠. 그 다음에 DS3라고 하는 건 어디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 지금 소포에 쓰여져 있는 것과 우체통이 연결되어 있는 정보가 두 개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네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럼 두 개가 반드시 일치한 거니까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자, 이거 그냥 그대로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가능한 거고요. 플러스 이번에는 패킷의 일치, 그리고 네. 두 주소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실행시켜 볼게요. 실행시키면 여전히 예외 없이 잘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 수신되는 건 다 확인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커넥트 했으니까 다시 디스커넥트를 하면 되겠네요. 자, ds3. 디스커넥트.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불일치하는 경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무슨 소리냐면 지금 만약에 그대로 카피해서 패킷의 주소와 소켓의 연결 주소가 불일치하는 경우. 자, 다시 말해서 무슨 소리냐면 이제 3번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 DS3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체통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디로만 간다는 소리입니까? 13번 포트로만 무조건 전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DP2라고 하는 이 소포 용지에는 무엇이 쓰여져 있냐면 12번이라고 쓰여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다르죠. 결국에는 이 DS3가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과 DP2라고 하는 놈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단 말이죠, 두 개가. 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예외가 발생을 합니다.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까요? 자, 일리갈 아규먼트 익셉션이라고 하는 예외가 발생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불일치하면 불일치죠. 근데 이게 외우는 게 아니죠. 외울 필요 없이 여러분들 그럴 것 같잖아요. 실제로 KBS 전용 우체국, KBS로 가는 전용 우체국에다가 MBC로 수신지 소포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그거는 배송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같은 주소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 두 개, 소켓이라고 하는 것, 연결 정보랑 패킷 정보가 같은 경우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데이터를 다 보내봤으니까요. 이제는 데이터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까지는 요만큼 데이터의 전송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데이터를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받는 과정은 조금 여러분들 신경 쓰셔야 되는데, 데이터 수신이라고 하겠습니다. 데이터 수신. 자, 이론 파트에서도 얘기한 것처럼요.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빈 데이터그램을 하나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포랑은 조금 아구가 안 맞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체통에서 데이터를 꺼낼 때 그 우체통 안에 있는 소포 박스를 그대로 꺼내는 게 아니라 내가 빈 소포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렇게 옮겨 놓는 형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트 received data라고 할게요. new 바이트. 그래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최대 용량이 65508바이트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실제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받고자 하는 데이터의 개수가 딱 미리 약속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 크기를 받으면 되겠죠. 그런데 실제 몇 개가 데이터가 올지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최대로 이렇게 잡아놓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데이터그램 패킷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그램 패킷. dp는 new 데이터그램 패킷. received data.length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이제 보낼 텐데요. 자, 여러분들 데이터를 몇 번을 보냈는지 한번 볼게요. 위에서 좀 쳐볼게요. 지금 send 이렇게 3개 보냈죠. send 3번 보냈고요. 여기 send 보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다 몇 번을 보냈냐면 12번 포트로 바인딩 되어져 있는 데이터그램 소켓으로 보냈단 말이죠. 그럼 총 6개의 데이터가 이 12번 데이터에 12번 포트에 바인딩된 데이터그램 소켓으로 왔을 거예요. 그러면 그 소켓에서 데이터를 다 받아야 되겠죠. 몇 번 총 받으면 되냐면 7번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for문을 가지고 7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 int i는 0서부터 시작해서 i는 7보다 작은 동안 i++. 자, 7번을 결국에 돌리면서 데이터를 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ds4.receive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위로 올려볼게요. 여러분들 ds4라고 하는 것이 12번에 바인딩 되어져 있는 포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데이터를 보낼 때 계속 12번으로 보낸단 말이죠. 이 3개의 포트를 가지고요, 이 12번 데이터로 총 7번을 보낸 겁니다. 이 지금까지의 코드가. 그러면 지금 12번이라고 하는 놈으로 바인딩 되어져 있는 ds4라고 하는 데이터그램 소켓에서 데이터를 7번 꺼내면 앞에서 받은 데이터들 다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데이터 수신할 때 조금은 특이한 게 비어있는 데이터, 다시 말해서 65508까지 여기 예제에서는요, 이만큼의 데이터까지 받을 수 있는 빈 상자를 만들어 놓고 그 빈 상자 안에다 이 데이터그램 패킷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을 거란 말이죠. 복사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ds4.receive 하게 되면 첫 번째 도착한 데이터를 여기다가 카피하고 이 데이터그램 패킷에서 그 다음에 그 dp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데이터를 꺼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사실은 굳이 여러분들한테 소포상자와 우체국 박스, 우체통을 가지고 설명은 드리지만 실제랑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바로 이 리시브라고 하는 파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dp라고 하는 것 안에서요, 송신자 정보랑 수신 그 데이터, 그러니까 실제로 전달된 데이터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system.out.println 하고 나서요, 송신자 정보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송신자 정보. 자, 송신자 정보라고 하는 것은 원격지 정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디서 왔든지 원격지 정보가 될 테니까요. 자, dp.getAddress. getAddress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뭘 얘기하는 거죠? getLocalAddress라고 하는 것은 내 정보를 얘기하는 거고, getAddress라고 하는 놈은 원격지 정보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getLocalAddress가 자기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플러스 dp.getPort. 자, 이걸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해갖고 7번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이렇게 왔고, 두 번째는 10,000번 포트가 보냈고, 세 번째는 11,000번 포트가 보냈습니다. 이건 자동 바인딩 포트겠네요. 마찬가지로 또 다시 이렇게 3개가 보냈습니다. 61,344번 포트에서도 보냈고, 1번 포트에서 10,000번, 11,000번 포트에서도 보냈습니다. 11,000번 포트에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보냈네요. 자, 이것 좀 보이시죠? ds1, ds2, ds3, ds1, 2, 3, ds3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시 위로 올라가 볼까요? send 이렇게 3번, ds1, 2, 3가 send, ds1, 2, 3가 또 마찬가지로 send, 마지막으로 ds3가 send. 그래서 실제로 송신한 사람의 정보를 뽑아냈더니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이 상태에서 system.out.println 하고 나서요, 수신 데이터라고 해볼까요? 여기다 그냥 바로 이렇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실제로 받은 데이터를 뽑을 때는 dp.data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dp.getData 하면 데이터가 나올 거고, 이만큼의 데이터는 기본적으로는 엄청나게 큰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dp라고 하는 놈의 사이즈가 무려 65508이거든요. 이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dp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출력 창이 거의 그냥 하얀색일 겁니다. 대부분 비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조금 트림을 좀 시키셔야 돼요.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비어져 있는 공간은 좀 빼야 되겠죠. 자, 무슨 소리냐면, 자, 보세요. 여기다가 new string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dp.data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이 상태로. 자, 출력. 자, 그럼 이렇게 돼요. 자, 여기 좀 엄청나게 내려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수신지의 패킷 자체가 수신지가 있는 데이터그램 패킷 하고 나서 뒤에 지금 이만큼 내려간 거 보이세요?
이만큼의 데이터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비어져 있는 데이터입니다. 빈 공간이 엄청나게 많이 왔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트림을 좀 시키도록 할게요. 자, 트림. 그러면 비어있는 공간을 스트링에서 뒤에 비어있는 공간을 삭제하는 게 트림이라고 하는 메서드였었잖아요. 스트링 때 배우셨습니다. 자, 아까는 왜 안 나왔었냐면요. 여기가 다 비어져 있으니까 얘네들이 지금 출력을 못 합니다. 출력 버퍼가 꽉 차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거기 있는 걸 트림하니까 실제 받은 데이터는 수신지 주소가 없는 데이터그램 패킷, 수신지 주소가 있는 데이터그램 패킷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를 프린트로 바꾸면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으네요. 자, 보세요. 7번 돌렸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3개는 자동 포팅된 53392. 아까랑 또 바뀌었네요. 포트된 번호가. 실행시킬 때마다 실제로 자동 바인딩 되는 포트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53392에 1000번, 1001번에서 각각 주소가 없는 데이터그램 패킷을 일단은 3번 각각 보냈고요. 자, 이번엔 주소가 있는 데이터그램 패킷 3가지를 똑같이 3개가 보냈습니다. 자, 마지막에 주소가 있는 데이터그램 패킷을 한 번 더 보냈고요. 이때는 커넥트 정보랑 같이 합해서 보낸 적이 있었었죠. 자, 지금 수신 7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신 거죠? 자, 이 트림이라고 하는 건 지금 추가적으로 집어넣었는데요. 트림을 왜 집어넣는지에 대한 내용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이 사이즈가 워낙에 큰 지금 택배 상자를 준비해 놓고 거기다 담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그냥 프린트 하게 되면 너무 공백이 많이 나와서 다 그 이후에 출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트림을 시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메서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신 그냥 하나만 해볼게요. 송신 데이터 버퍼 크기, 송수신 데이터 버퍼 크기입니다. 자, 그럼 system.out.println 송신 버퍼 크기 출력해 볼게요. this one.get send buffer size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송신할 때 송신 버퍼의 사이즈죠. 송신 버퍼 사이즈는 기본적으로 65536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6536이라고 하는 게 64KB잖아요. 64KB가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샌드라고 하는 것 말고 리시브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는 수신 버퍼 사이즈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똑같이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이건 수신이라고 바꿀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수신 버퍼 크기를 구하는 메서드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실제로 기본적으로 조금 얘기가 길었는데요. 빠르게 좀 다시 한 번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됐지만.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체통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우체통은 기본적으로 바인딩이 되어져 있고요. 필수 정보로 포트, 몇 번 포트에 바인딩 되어져 있는지는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4가지 정보를 만들었는데요. 각각 지금 1000번, 1001번, 1002번에 포팅이 되어져 있고, 이렇게 기본 생성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비어있는 포트에 자동 바인딩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IP 정보도 내가 바인딩된 그 호스트의 IP 정보도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두 다 바인딩 되어져 있다고 하니까 소켓의 바인딩 정보를 다 출력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IP 정보를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은 IP가 나올 거고, IP 정보를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은 IP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포트는 무조건 바인딩, 필수 정보이기 때문에 다 바인딩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원격지 정보라고 하는 것은 소켓이라고 하는 것은 뚝뚝 떨어져 있어서 연결되어져 있지 않은데 커넥트라고 하는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메서드를 이용해 가지고 이 우체통과 우체통이 있다고 한다면 이 두 개를 상호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용 우체통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KBS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내가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무조건 KBS로 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무조건 그 정보, 연결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커넥트 메서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더 많이 나눌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소켓이든 아니면 패킷이든 둘 중에 하나는 수신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그런데 이렇게 소켓도 안 가지고 있고 수신 정보도 패킷도 안 가지고 있으면 얘 같은 경우는 불가능한 거고, 만약에 소켓한테 연결 정보를 가지게 하고 싶으면 반드시 어떤 메서드를 써야 되냐면 커넥트 메서드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커넥트 메서드 가지고 소켓에 연결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되면 이제는 패킷은 수신 정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송이 가능하다. 전송은 이래나 저래나 샌드라는 메서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한 번 연결하게 되면 데이터 보내고 나면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끊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안 그러면 얘는 전용으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소켓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일반적인 케이스죠. 패킷이 가지고 있으면 소프 상자에 받는 사람 주소가 쓰여져 있다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정보 가지고 데이터를 보내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 소켓도 정보가 있고 이 소켓도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고 패킷도 가지고 있는 정보, 이런 조합을 가지고자 할 때는 두 개가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주소가 일치하지 않으면 일리가 아규먼트 익셉션이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셔서 실제로 데이터를 수신할 때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 소포랑은 조금 안 맞는 케이스인데, 우체통에서 실제 소포를 꺼내는 게 아니라 빈 그 소포 박스를 하나 준비한 다음에 그 소포 박스에다가 그대로 카피해 넣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 받은 데이터를. 그래서 그 DP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데이터를 끄집어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송수신 데이터 버퍼를 체크하거나 세팅하는 메서드도 마찬가지로 get send buffer size, get receive buffer size로 제공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데이터그램 소켓 객체 만드는 예제가 조금 길었는데요. 실제 개념상으로 조금은 여러분들이 이 코드가 좀 길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소켓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개념,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것의 동작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는 걸 같이 부연 설명하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이론 파트랑 꼭 연계해가지고요. 다시 한번 이해하실 때까지 꼭 반복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래요.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